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장마가 길어서 그런지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게 에어컨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하필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켜는 것도 만만찮은 일인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전기세를 아끼려다가 더위를 먹으면 몸만 더 버릴지도 모르니 쓸 것은 쓰고 살아야겠어요. 저는 도서관 매점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2년 전에 공장을 다니다가 힘이 든다며 그만두고 집에만 붙어 있어요. 남들은 왜 남자가 멀쩡한데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냐고 할 겁니다. 저도 왜 남편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남편은 일하는 공장마다 위험한 곳이어서 그런지 몇 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큰 사고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프레스 기계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것을 새로운 직원이 잘못 작동을 한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도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몸은 무사했어요. 대신에 팔과 손가락이 심한 손상을 받아서 팔을 잘 굽히지도 못했고 주먹을 쥐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고가 저 때문에 난 것 마냥 분통이 터져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 너는 네 남편을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리냐? 내 아들이 왜 너를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 사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걱정하실까 봐서 바로 알리지 못하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알렸어요. 저는 그때 이미 남편의 사고 소식에 기가 빨려 있는 상태라서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말에도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제 탓만 주구장창 하시더군요. 네가 저렇게 돈 벌어오라고 내치지만 않았어도 저는 사고를 당하겠냐? 네가 내 아들 잡아먹으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알아들었냐? 병원 복도에서 창피하게 저를 쥐잡듯이 잡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맥없이 축 처진 채로 시어머니의 그 구박을 받고 있는 제게 시누이가 그랬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간호사들이 수군대잖아. 목소리도 좀 낮추고. 오빠가 다친 게 왜 올케 언니 탓이야. 그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장에서 그때 일한다는 것을 처음 아셨어요. 일부러 남편이 창피스럽다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고 애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프레스 기계를 재빨리 멈추지 않았다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을 뻔했다는 사실에 원통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도 아들을 키우는 엄마라서 놀란 그 마음을 100번 이해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셨다 한들 제가 놀란 것에 비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원통함을 무엇인가에 되풀고 싶기도 하셨을 테고 탓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대상이 만만한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을 집안에 꽁꽁 매달아 놓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편은 쭉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백수 생활을 즐겼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건물 관리직이나 경비일 같은 것을 알아본다고 했는데도 적당한 자리가 없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니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더라고요. 중학생인 두 애들을 키우려면 만만치 않게 드는 돈을 어찌 감당을 하려는지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자 신이 나셨는지 자주 남편이 먹을 반찬을 싸들고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생색은 저한테 다 내셨죠. 네 신랑은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냐? 남자들은 여자가 잘 챙겨줘야 기가 사는 법이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데 집에만 있는 남편이라고 굶길 생각은 하지를 마라. 내가 네 신랑이 좋아하는 게장이랑 갈치 무조림을 해왔다. 아무리 바빠도 애들만 챙기지 말고 네 신랑도 챙겨. 내가 맨날 이렇게 해다가 바치랴? 내가 매번 이러기가 쉬운 줄 아니? 어머니, 냅두세요.
왜 애써서 해오세요? 승찬이 아빠가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해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자 바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뭐야? 너는 그따위로 말하니까 네가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머니, 또 제 탓이세요? 왜 어머니는 맨날 제 탓만 하시는데요? 뭐야? 그럼 누구 탓이냐? 네 신랑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그러냐? 네가 돈 못 벌어온다고 탁달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위험한 데서 돈 번다고 목숨까지 걸었겠냐 이 말이다. 남자는 자고로 여자가 만드는 법이다. 은수가 저 정도에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네가 내 손에 살아남을 성 싶냐? 어이가 없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매번 태코하기도 귀찮았지만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먹이고 싶어서 해오셨으면서 저한테까지 그 생색을 다 내실 거면 앞으로는 애써서 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예 저를 잡아먹을 듯이 그러셨어요. 너는 그 입주댕이로 꿰매든지 어쩌든지 해야겠다 하는 말마다 마탱가리가 없는 말만 늘어놓으니 말이다. 그러니 내 아들이 되는 일이 있겠냐? 그래서 저도 피곤한 상태라서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되는 대로 쏘아붙여댔습니다. 재수없는 어머니 탓이나세요. 아들을 무능하게 키워서 저렇게 제 밥벌이도 못하고 공장에 다니게 한 게 누군데 그래요? 제가 공장에 다니라고 등 떠밀었어요? 왜 말끝마다 제 탓으로 돌리세요? 손발이 멀쩡한데 일하고 며느리 밥은 안 챙기는 걸 보면 승찬이 아빠를 저렇게 만든 사람은 어머니세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누구 탓이래? 뭐? 주제 파악이라고 했냐? 그래요.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만 놀고 자빠져 있는 게 지금 2년째예요. 그런데 뭐 어쨌다고 아직까지 그 사고일을 저에게 되새김시키세요? 승찬이 아빠가 저렇게 책임감 없이 무의도식하는 것도 다 어머니 탓이에요. 가뜩이는 날도 덥고 배도 고픈데 밥도 안 차려놓고 오자마자 따발총이에요.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빨리 가시지도 않고 제 짐을 다 빼고 있었어요. 매점 문은 8시에 닫고 왔기 때문에 저도 배도 고프고 애들 밥도 차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밥만 해먹이고 며느리 밥은 신경도 안 썼어요. 백수인 남편도 마누라 밥상도 차릴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가 고파서 밥에 먹고 해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얼른 가세요. 그랬더니 더욱 진상을 부리셨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이런데 내가 가고 없으면 얼마나 내 아들을 쥐어짜겠어. 내 아들이 몸이 저러니까 네가 좀 돈을 벌면 뭐 어쩐다고 그렇게 위세를 떠는 거야. 더 이상 대꾸하기가 싫어서 주방에 산처럼 쌓아놓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퇴근해서 왔는데도 방에서 뭐 하는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번 시작한 잔소리를 멈출 생각이 없었는지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에 남편이 뛰쳐나와서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게 한 소리 또 하고 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누가 엄마한테 내 반찬 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생각이 난 듯이 설거지하고 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잠깐 설거지를 멈추고 내 말을 들어봐라. 아니요, 마저 해야 돼요. 어머니는 얼른 가세요. 끝까지 제가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가지 않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내가 말이다.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다. 뭔데요? 빨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은수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더위에 방구석에서 땀 팔팔 흘렸다. 에어컨을 새로 장만해야겠더라. 어머니, 에어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매점에 에어컨을 달겠네요. 고장이 났으면 고쳐 쓰라고 하세요. 그러자 노발대발을 하시며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날밤을 샐 작정이었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어서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특가로 200만 원짜리 최신형 에어컨이 나왔더라. 네가 바로 결제해라.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특가라서 지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또 이 가격이면 죽어도 못 산다. 일단 내가 급한 대로 무이자로 12개월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신입 카드로 결제를 할 테니까 네가 매달 돈을 붙이도록 해라. 알았냐?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 말했으면 되었지 2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매점에는 은미가 쓰던 창문형 에어컨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 달라고 하마 라고 하며 가셨습니다. 그런 후 다음 날에 신우이한테서 매점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매점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요. 네? 에어컨도 없이 이제껏 지냈어요. 야외 데크에 테이블에서 라면도 먹고 하니까 대부분 문도 열어놓고 지냈어요. 더우면 선풍기만 돌렸고요. 그래도 그렇지. 요새 편의점에도 얼마나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는데요. 에어컨은 필수예요. 언니가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신우이가 제 맘은 조금 알아주었어요. 언니, 사실은 내가 쓰던 에어컨인데 급한 대로라도 쓰실래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버리려고 내놓았던 거예요. 지금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쓰다가 버린 거예요? 네, 작동은 하긴 하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럼 냅두세요. 버린 물건을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엄마는 그것도 버리기 아깝다고 언니 가게 보내라고 하는데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신우이와 통화한 이후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 혼자서만 공상 떨고 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백수도 새 에어컨 바람을 쐬려는 마당인데 저는 돈 버는 차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날씨가 더 더워지자 매점에 드나드는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티려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에게 에어컨 구매 연락처를 물어서 전화를 했어요. 설치 장소를 변경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점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시게 된 후로 저에게 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누가 너보고 에어컨을 매점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냐? 그 좋은 것을 왜 네 매점에다 뒀어? 은수는 어쩌라고 그러냐? 어쩌긴 뭘 어째요. 승찬이 아빠가 매점에 나와서 일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승찬이 아빠가 매점에서 일한다고? 네. 그랬더니 그 말에 대번에 누그러지셨어요. 그럼 은미가 쓰던 에어컨은 어땠냐? 쓰다가 버린 건데 그런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덕분이라니? 어머니가 결제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무슨 배짱으로 에어컨을 달겠어요. 네가 사는 거야. 결제만 대신 해준 거다. 아니요. 저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결제하신 거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고마워요 어머니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매점 일은 남편에게 주로 하도록 하게 했고 돈 관리는 제가 다 했어요.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다 한 셈이었죠. 시어머니도 제가 안 주겠다는데 더 이상 달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매번 그런 식으로 신우의 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저에게 청구할 테니까요. 다음부턴 다시는 함부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주로 매점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시어머니도 집에 자주 오지 않으셨고 저도 집안일과 개인적인 시간도 널널해져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점 한켠에 사이드 메뉴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열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고 매점 매출도 동반 상승했어요. 큰돈은 아직 못 벌고 있지만 남편과 함께 일하는 임금 이상은 벌게 되었으니 남편은 백수로 놀지 않아서 좋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일해서 돈 벌어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혼이 답인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해서 그 좁은 매점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리란 걸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시곤죽 먹기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일하는 매점에 단 에어컨을 두고 더 이상 돈을 출하니 많이 하는 말도 없었어요. 신우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그 에어컨 값을 다 지불해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매점에서 제 대신 일해주니까 집에 며칠 있었더니 에어컨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뜨거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다 에어컨을 새로 달아야겠어요. 그러자 바로 그러셨어요. 일도 안 하고 놀고 자빠져 있는 주제에 뭔 놈의 에어컨 타령이냐?
한 푼이라도 아껴라. 제가 그 말을 들을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산뜻한 모습으로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분통이 터진다 하셨습니다. 기어이 에어컨을 샀냐?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네 남편은 일 시켜먹고 너는 놀고 자빠졌으면서 에어컨을 틀고 싶냐?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놀고 자빠져 있는 승찬이 아빠에게 에어컨 사주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고 불만인 얼굴이었지만 다시는 에어컨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참 별스럽다고 생각했네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은 괜찮고 며느리는 그저 아깝기만 한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접받을 생각은 꿈도 못 꾸시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며느리를 보겠지만 이때를 기억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